거기까지가 주제야. 네? 배울 때까지. 중에 자유로이. 왜? 뭐야? 너도 해. 아 너는 안 들었구나. 안 들어요. 너 작년에 들었잖아. 아 들었죠. 저는 군대 가기 수학 전에. 10년이 아니라 군대 가기 전에. 중간고사 때 그거 봤어요. 수학 그래. 교육의 목적. 너도 글을 써봐. 저요? 그때 교수님한테 시계 혼났는데. 그렇지. 네. 글을 써봐야 돼. 자꾸 잘못 쓰잖아. 그래서 못 쓴다고 시계 혼났는데. 나 찌푸고 쓸 수 있어. 저도 쓸 수 있어요. 스로스 이야기부터 하고 해석하고 봅시다. 네. 뭐 어차피 질문이 나왔지만 언제까지 내기로 했지? 뭐 다다음 주로 다다음 가서 늦게 주지. 공개해가지고. 어? 뭐 화요일 날 해봤자 화요일부터 썼겠어. 아 물론이죠. 못 썼죠.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쓸 수 있잖아. 과제가 남았죠. 무슨 과제? 다른 교양 과목들. 아 이것도 과제잖아. 씨. 네. 대등한 자격을 줘야지. 씨.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니 사람이 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일은 계속 있지. 그건 맞죠. 주제를 정해 주려다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처럼 문제를 정해 주려다가 제가 작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거다. 예? 근데 학생들이 그 써온 글을 보니까 제가 애초에 요구했던 그런 글이 아닌 경우가 한 4분의 3?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주제가 뭐였나요? 뭐 수학교육과 관계된 내용이었어요. 뭘 것 같아요? 문제요? 아니 그 이유가 주제를 물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유? 한 30분 정도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 근데 실제로 써온 글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반칙. 어떤 쪽으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 그 중에 그 4분의 3 중에 한 30%는 너무 초등스럽다. 사고 수준이. 딱 전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주의를 주면서 이거는 논술이다.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건 싹 사라지고 그냥 자기의 주장만 열심히 펼치는 그런 글이 절반쯤 됐었고 그래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았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5페이지에 자기의 생각을 담아내는 게 분량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분량이 적어서 문제인 거예요. 많아서 요즘 조회수가 많은 것 같아요.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5페이지가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생각을 줄이면은 한 페이지도 안 나와. 필요한 요소만 딱딱 정확하게 적으면 두 페이지. 홈페이지는 부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뭐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는데 그 중에 뭐가 필요한 거고 뭐가 필요 없는 거고 어떤 게 중복되는 거고 이런 거를 다 하고 논리 체계로 쫙 바꾸면은 그래도 뭐 5페이지. 5페이지 정도 써보는 경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학년 전화 8만 대장 정도 쓰는 거. 한 페이지 있잖아. 그냥 4,500, 아니 5,000. 확인을 못했다. 1500 곱하기 5를 잘 못해가지고 4자부터 나온단 말이지. 상쾌 앉아서. 근데 어쨌든 응? 왜 그렇게 글을 썼을까? 분량을 어거지로 늘리기 위해서 맞아요. 벗어나는 이야기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이내라고 해서 뭐 2페이지부터 시작했어요. 어거지로 늘린 흔적은 없어. 논리적인 근거를 대려고 자기 주장을 버티고 생각해보다가 논리적인 허점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어거지로 말을 하려다 보다가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 게 아닐까요? 어쨌든 결론은 거의 저런 거였거든. 결론은 뭐 수학 공부가 중요하다. 네? 아직 자기가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난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아직은 그냥 수학이라는 게 그 성적을 올리는데 중요하다 이 생각을 아직 못 버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교수님 페이지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페이지에 대해서 문제 아니 5페이지 정도 분량의 글을 써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논수 그러면은 대장으로 합시다. 안 그러면 15권짜리 책을 쓰는 소설가들은 어떻게 책을 써? 항상 보면서 느끼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렇지. 아무나 스스로 하는 건 아니지. 응? 아무나 소설가 하는 건 아니야? 뭐 소설 그래 어쨌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눈만 땡글땡글하고 뜨고 있는 애야 빨리 말해봐. 자필로 쓰다 보니 손이 아파요. 그때도 자필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딴 데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의 글의 구도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고치기도 많이 해야죠. 글 써놓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자꾸 꽉 썼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을 정리해서 쓰라는 건데 연술이라는 건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5장이 나는 거에 너무 압박감이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것에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근거를 찾는 방법이 뭐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걸 이제 다각도에서 그 각각의 방향으로 뭐 어떤 내용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게 이제 붙어가지고 글이 길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냥 그거를 나열만 했어. 거의 어떻게 보면 제목에 해당하는 걸 나열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도 설명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이렇게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글 페이지를 한 3장? 이렇게 3장에서 4장 정도로 줄여 보았을 때 학생들의 글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면은 그렇게 되면 돼. 되긴데요? 네. 그러면은 글의 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내라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내라고. 네가. 아 그렇게 되면 되라고? 그렇게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 그리고 뭐 실제로 제가 채점할 때 뭐 그런 5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신경을 쓰긴 했지만 그게 뭐 필수 불가결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글의 내용이 좋으면 워낙에 다른 친구들의 글이 안 좋기 때문에 분량이 작아도 글의 내용이 좋았던 친구들은 뭐 제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자신의 생각을 쓰라 그랬는데 이게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냥 남의 생각? 그런 느낌이 좀 뒤지기는 생각. 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나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말, 내국령령. 그대로 쓴다든가. 근데 글을 읽어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얘가 지금 진짜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응? 아니면 그냥 흉내내서 받아쓰기 비스무리하게 한 건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글 쓴 사람의 고민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들 같은 게 느낌이 없어요. 왜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 주제를 다루면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 제목 주제를 주려다가 이게 안 주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글을 자기가 쓰게. 그렇다고 완전히 제한은 없을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그 같이 수업하는 동안에 어떤 내용들 사이에 자유 주제로 그 사이에서는 자유 주제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목을 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유튜브 보다가 어떤 드라마가 재미가 없었던, 인기가 생각보다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드라마 제목을 들더라고. 제목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그 효과가 없어서 그 드라마가 내용을 보면 좋은데 인기가 없었다. 동의해요. 제목을 어떻게 다루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넘쳐다니는 글들 같은 거 볼 때, 또는 신문 기사 요즘 쓸 때도 그 제목을 어떻게 따오느냐에 따라서 이거 내가 읽어보고 싶다, 또는 이거 관심 없다. 뒤에 내용은 똑같은데. 맞아요. 응?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목을 달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안 주려고. 만약에 딱 제목을 보고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혹시 안 읽으실 건 아니죠?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안 읽고 싶지만, 근데 이제 대충 빨리 읽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제목 자체가 평가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제목을 달려 그러면 일단 혼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잖아. 그리고 뭐 강제로 제가 이거를 지정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목 안 정했다고. 그리고 원래 화요일 수업에서는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각자 제목을 정해가지고 대략이라도 주세요.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적을 필요는 없고 반드시 그거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목을 정한다는 게 뭐예요? 주제. 그 내용이 벌써 있는 거지. 뒤에 내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나의 결론이나 논조는 뭐다, 이런 것들이 제목에 이렇게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구상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화요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수업을 안 하는 바람에. 어쨌든 의도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소설 같은 거 쓰면 안 돼. 네. 네, 자유주제라 그랬다고 소설 쓰시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잠깐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스터디 시간에 무슨 내용들을 다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뭐 했어요? 기억나는 거? 처음에 그 홍익인간 홍익인간. 홍익인간
교육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했지. 교육이가 뭐냐? 교육이 이거 적어야 돼. 응? 뭘 적어? 인정하고 싶어. 어? 메모하는 습관. 수업 다시 봐야지 그거. 교육이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육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교육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뭐 때문에 하는 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는 지금 수학교육과니까 사실은 이제 수학교육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려고 그것에 조상에 해당하는 교육을 먼저 하자. 그리고 수학교육이라는 게 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 같은 다른 교과의 교육하고 완전히 별개로 독립된 교육이 아니죠. 맞죠. 그게 다 묶여서 우리가 전체 교육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분명히 어떤 자신의 역할이 있고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한 부분만 받아가지고는 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개의 교육 중에 특히 이제 수학 쪽이 내가 이 수학 교육을 할 때 쟤들이 못하는 어떤 부분은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알려면 일단 맨 위에 원했던 그 교육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내려서 그러니까 우리 수학 쪽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고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죠?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교육을 대하는 입장이 목적을 대하는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건 이제 교육을 왜 했느냐라는 데서부터 출발했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육을 하는 그 이유가 이게 사회 그 교육받는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필요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교육을 받는 개개인 이게 이제 두 개의 교육 철학에서 이 두 개의 큰 조류 두 개의 큰 주류 그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물론 이걸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죠. 어차피 사회라는 것도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없다면 사회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조차 자기가 속한 사회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서로 주고받는 게 되게 많죠. 그리고 사회가 어떤 사람이 아닌데 생물이 아닌데 그 사회가 원하는 바 이게 또 뭔지 정확하게 말하기도 좀 어렵고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무게추가 이렇게 갔다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제 좀 하다 보면 이거 좀 아닌가 보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 또 좀 하다 보면 이라도 이렇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단점 같은 게 자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개인적으로 더 무게추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교육 철학 중에 객관주의하고 구성주의 이 두 개의 단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구성주의만 들어봤어? 구성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객관주의 뭐 그런 말을 해요. 객관주의적 입장은 예를 들어 지식에 대해서 지식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하다가 가치라는 이야기 나왔었죠.
네? 근데 가치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절대적인 진리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반해서 구성주의는 그렇지 않다. 개인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는 지식을 개인이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지식의 습득 측면에서도. 근데 절대주의는 아니다. 집어넣어야 된다. 절대주의 비스무리한 현상이 대표적으로 그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실는 그런 거. 뭐 강조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뭘 알겠어. 하나도 모르지. 저도 지금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 에? 하지만 계속 혹시 일본 땅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해요. 저쪽에서 하도 지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우리나라의 교육에 의해서 손해당한 게 아니냐, 내 머릿속에 들어간 진실을 왜곡당한 게 아니냐, 그래서 자꾸 아닐 수 있나 이런 의문을 떠올린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저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머리가 말랑말랑한 초등학생들, 그 순수한 학생, 순진한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배우면서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이렇게 집어넣는 듯한 또 일본이 여기 나옵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 중에 제가 보기에 참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 몇 개 있는데, 일본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북한도 그런 것 같고, 중국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정자가 사람들을 순회시키는 경향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놔주지를 않아.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요. 요즘은 좀 몇 번 이제 정권이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진 면이 있는데,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내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려고 해요.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아니 왜 여자들은 여자들에 대한 그 대우 있잖아요. 힌두교 쪽 중에 무슨 파지? 시아파 아니면 스니파 둘 중에 한 파가 그런다 그러는데, 문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을 할 수 없다 뭐. 근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저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내가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참 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길에다 침 뱉지 말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담배 피는 놈이 최섭이? 계속 담배 피면서 침을 뱉어. 말을 하는데 잘 안 들어줘. 그러면 내가 때리기까지 해야 되나? 벌점 듣지. 벌점 카드. 교수님은 피실 때 침 없으세요? 아니, 나 오, 클린 흡연. 그냥 이렇게 되었을 거야. 응? 아닙니다. 지가 성취면 되지. 왜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이야? 강의 진짜 옛날에는 강의실에 그런 것도 있어. 여기서요? 와, 이게 연구실에서. 아니, 서당 느낌 갑자기 아니겠어? 어? 훈장님. 여기는 아. 여기는 다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군방 대피죠. 그게 아니고 내가 학생 때
그 아주 멋있어 보이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실에서 담배하고 백목하고 같이 들고 낭만 있다. 강의. 멋있어. 나도 이제 담배로 교수 된 다음에 그 흉내를 한번 내보겠다고. 그럴 수 있지. 한 번에 썼다 한 번 흉내 내보려고. 그분이 이게 열심히 이렇게 담배 열심히 하다가 낭만인데. 어? 그다음에 계속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슬프겠다. 사람은 사회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전에 왜 처음부터 우리의 언어, 문화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던 그냥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면 우리가 그거를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하고 사람도 결국 끊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사회라는 것이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변하면 그 사회도 변하는 거죠. 바뀌는 거라고. 사회도 변해 나가는 거예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를 눈치채고 그럴 수는 없지만 워낙에 범주가 크니까. 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걸 유지하고 그러려면 어떤 질서라는 게 필요하고, 질서라는 거를 갖추려면 그것도 항상 딜이야. 나와 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요즘 얼마 전에 국뽕 뭐 이런 거 많이 봐서 유튜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무인 그 점원이 없는 무인 가게 오. 이런 게 있다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맞아 뭐 그런 면이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얼마 전에 강 교수님이 요즘 그런 가게에서 도난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꼬아들으시네. 아니요. 도난? 그러니까 그냥 돈 안 내고 가는 사람이나 거기 그 돈을 왜 이렇게 돈통 같은 거 있으면, 사실 요즘 현금 잘 안 쓰지만 어쨌든 돈통 같은 거 있으면 돈통 부시고 훔쳐가거나 뭐 그런 게 많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고민은요, 아 그러면은 그런 위험이 있으면 이거를 문 닫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문 닫는 게 좋아? 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 볼 수는 없잖아. 훔쳐가는 인간이 하나만 훔쳐갔겠어? CCTV를 달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훔쳐가는 것도 계산해서 남는 게 좀 있다는 건가? 그런 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뭐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들이 뭐 많이 남겠어. 남아도 그거 가지고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가 쉽겠어요? 부업이죠. 그렇죠. 근데 부업이라도 가게에서 내려면 돈.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하지 않아요. 응?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만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가게를 다 문 닫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한 행위는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이익만 추구한다. 그 당장 눈앞에 자기가 이익 보는 거 같잖아. 근데 돌고 돌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뭔가 영향을 받아. 그 옛날에 전에 얘기했던 경찰, 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 범죄가 하나도 없다. 사회에 경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한 해에 우리가 경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가 쓰는 돈이 얼마인데? 그 돈만큼 세금 들려도 됐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런 걸 좀 안 해주면, 근데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선을 매기긴 매겨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범인 하나 잡는데 뭐 경찰 인력 뭐 100명 단위로 필요하고, 어떤 때는 옛날에 그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더라? 개구리 소년인가? 실종된. 대구에서 실종된 네. 초등학생들. 응? 그거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인데, 전두환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자수해라 이렇게 말까지 하기도 하고, 그때는 뭐 수십만이 동원됐었어. 그거 하려고. 그게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엄청난 비용. 근데 여러분 다 범죄가 없는 사회에 살고 싶죠? 네 맞아요. 그럼 진짜 범죄를 하나도 없애려면 이걸 다 경찰로 도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고 우린 망해. 정말 어려운. 망하잖아요. 다 경찰만 하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뭐 해서 뭐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도 짓고 길도 닦고 이거 누가 해? 그죠? 경찰이 하나도 없으면 난리 나겠죠? 그것도 난리 나겠죠? 네? 그러면 경찰은 몇 명까지 둬야 되는 거야? 다 경찰만 둘 수도 없고, 한 명도 안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이일 거 아니야? 경찰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제일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이것도 사실은 답은 없죠. 그게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항상 거기서 우리가 타협을 한다고. 어느 타협점이 오를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범죄율에 따라 달라요. 응? 1년 범죄율을 경찰이 많으면 범죄율이 낮아지고, 경찰이 적으면 범죄율이 높아지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을 규모하고 그런 거. 경찰이 페트롤을 돈다, 순찰을 돈다. 순찰을 하루에 한 번 도는 거하고 하루에 3번 도는 거하고 범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번이 더 떴어요. 확실히 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문제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엮여 있다고요. 일단 우리가 사고를 시작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뭐 구성주의가 옳다, 절대주의가 옳다, 뭐 이런 거, 이게 단순화시킨 거라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모든 일이. 예? 교육이 뭐 사회가 원해서 하는 게 더 중심이다, 아니면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게 더 중심이다. 이것도 일단 단순화시켜 놓은 거지. 단순화시킨 이유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고를 시작하려면 맨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 원래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모든 게. 그죠? 어쨌든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도 교육은 필요하긴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아니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있을 수도 있어. 저기 눈만 땡글땡글. 맞아 아니요. 어때요? 뭐가 맞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그냥 맞다라고만 표현했잖아. 맞아야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만약에 교육계에 종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교육해야 될 위치에 쓰게 된다면, 뭐 부모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뭐 가끔 가다 보면 자기가 교육 행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응?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 될 그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맞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가치관을 어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한다는 그런 사회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갖다가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거의 통일을 시키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주장은 그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만드는 거야. 단지 그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무슨 짓을 해도 돼. 이런 가치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는 그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라고. 아니 가치관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내 자유인데 왜 내가 이런 가치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런 행위를 한 건데 왜 네가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해봐야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도 권한이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 내에서. 맨날 국회에서 싸우고 그러는 거 다 그런 거죠. 뭐 법관들이 맨날 고민하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거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싶어하나? 가치관은 한 번 형성되고 끝나진 않아요. 가치관이 가장 크게 형성되는 시기가 10살 남짓 그때인 걸로 저는 짐작을 해요. 근데 그때 됐다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변해. 계속 변해. 인간의 가치관을 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경험인 것 같아.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이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경험이고 책을 읽는 것도 경험이고 음악을 듣는 거, 노는 거 다 경험이죠.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의 가치관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나간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지. 이게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뀐다면 내 강의가 명강인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스스로 찾아나가야 자꾸 찾아나가야 돼. 그리고 이게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결국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해봐야 뭐 별로 그렇게 맥히지도 않을 거고. 하여간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정도 됐어요. 아니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만 많아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이해해보자. 그러고 이제 했던 게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홍익인간이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죠? 그리고 잠시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참 이것도 그냥 이게 선언적인 거지 이게 뜻이 하나가 아니죠. 뭐가 홍익이야 도대체.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네. 그래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유튜브 또 국뽕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 목적이 홍익인간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대 전 세계에. 그게 국제화 시대 요즘 같은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 목적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홍익은 한국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다른 나라 사람도 인류. 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요즘 그 한류 소프트파워라고 불리는 거기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뭐 그런 폼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향 제시. 이 뜻이 명확하진 않지만,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그런 방향 제시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닌가?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그냥 교육을 잘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잘하란 말이야. 이런 불만이 당장 나올 수 있죠. 그런 이야기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그때 유튜브 뭐 하나 틀어드린 거 보신 적 있죠? 네? 네. 그 중에 뭐 한 두 번 보여드렸나? 네. 하나가 뭐였냐면 미래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 교육은 미래를 위한 거지 결코 과거를 위한 건 아니에요.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앞으로의 시간을 위한 거지 흘러간 시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육은 행위는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 그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고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지금 현대 딱 이 시점이 변화가 속도가 되게 빠르고 폭이 크다. 그래서 그때 유튜브 보고 나서 이렇게 소감 쫙 물었을 때 저기 눈만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는 애는 무섭다고 그랬던 것 같아. 저런 사회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네. 아니, 그런 사회,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 코멘트는 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그때 그 유튜브에서 나왔던 그 교수였죠. 이 생각에 내가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일 동의를 못하냐면 저런 미래가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대해서는 나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뭐 10년 후면 어떻게 된다, 20년 후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10년 후에 저렇게 바뀌는 그런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여기서 말한 것보다 훨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때 보여줬던 저 미래사회의 모습이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저런 사회를 준비할 우리의 학생들, 어린애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지? 8살이요. 8살이? 그 정도. 뭐 3학년으로 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살이네. 네. 네? 그 경제활동 했는데 대충 60세까지 한다고 그러면 50년 쓰잖아. 맞아요. 걔는 50년 후에도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죠? 맞아요.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그래도 짐작을 하고 얘를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지가 배웠던 걸 그대로 전수하는 그 이제 전달자였잖아요. 자기가 배운 걸 그냥 남아.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얘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교육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이나 힌트를 얻으려면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 앞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해지고 앞으로 뭐가 필요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역량이라는 이야기,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끌었고 그때 오늘 안 나왔지만 역량 적은 적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더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이런 면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중시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다 살펴보진 못했어요. 그지?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강의, 그 역량 중에 이 강의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저는 그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요것도 국뽕 유튜브에서 또 봤다. 한국인이 창의적이다. 별로 난 여러분들 보면 별로 동의 안 되는데, 근데 국뽕에선 그렇대. 그리고 좀 이렇게 듣고 보면 아유, 그래 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아. 조금은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 이거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자기 주도적이고, 좀 더 활력이 넘치고, 좀 더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거지. 창의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특히 교사들이 굉장히 난감했어요. 아니, 내가 창의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애들을 창의적으로 만들게 가르치란 말이냐. 내가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애들을 천재로 만들어? 이 이야기라고요. 굉장히 난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창의성을, 교육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그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아니면은 뭐 아인슈타인, 뭐 베토벤, 쇼팽, 뭐 여러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 진짜 우리가 다 깜짝 놀라고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창의성이 아니다. 물론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나와주면 우리 좋은데, 우리가 교육에서 원하는 창의성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 그런 창의성은 보편타당적인 창의성, 모든 사람에게 다 창의적인 거. 근데 교육에서는 그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창의적인 활동, 그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 A가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 답을 찾아낸다든가 배운 게 아니라 어떤 탐구 과정이나 사고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창의적인 거다 이거.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거기서 더 가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쌓게. 네,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도입해야 될 의미의 창의성이에요. 뭐 세기마다 수학계에서 이번 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또는 가장 어려운 문제 이래가지고 문제를 발표하곤 해요. 그런 문제를 푸는, 그거는 이제 아무도 풀이법을 모르는 거니까 그거 푸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지. 근데 그런 문제를 푸는 그런 활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성향 뭐 이런 거.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병장이 그 이등병한테 100원 던져주고 야 뭐 사와 이런 거. 100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걸 사와. 어떻게든 그걸 문제를 해결하거든. 별로 창의적이진 않지만. 여러분 저기 야외에서 밥 먹을 때 도구 없으면 어떻게? 도구가 없으면요? 사야. 이렇게 편의점 야외인데 편의점에서 없어. 산에 갔어. 산에 무슨 편의점이? 나무를 깎아요. 뭐 나무 이렇게 경경만 잘라가지고 나무까지 이렇게 깎아서 대충 깎아서. 가다듬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창의적 활동이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상황을 굉장히 자주 접해요. 그냥 뭔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을 자꾸 접한다고. 이게 뭐 내일까지 예를 들어 뭘 해야 되는데 도저히 평상시 일정이라면 이게 내일까지는 안 되는 거고 한 3일이 더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 3일이나 일정을 하루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봤다면 하루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을 테니까 당연히 그 전에 이미 하루를 줄였겠지.
그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럼 자기가 그걸 해내야 돼. 여러 가지 있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뭔가 그 자료, 정리된 자료부터 뭔가를 내가 이렇게 알아내기 원하는데 자료에 이게 처음 내가 접하는 자료면 정리법 자체가 미리 주어지진 않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내가 원하는 게 보일까? 그런 것도 이미 배운 적도 없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누가 알고 있지도 않은 그런 거, 쪼매쪼매한 것들을 많이 새로운 상황을 접해요. 그때 그거를 해결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네? 내가 회사를 예를 들었으면 그게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잘해.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쪽 회사도 잘해. 근데 그럴 수 없는 부분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다 돼가네. 저 공유는 핸드폰을 보기 시작. 쉬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좀 더 써두고 싶게요. 그 이야기 했었고요. 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수학교육 이야기도 좀 했어요. 수학이 담당, 아까 맨 처음에 했듯이 교육은 통째로 있는 거고 거기서 수학은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이제 다른 교과와 수학 교과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걸 담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수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특징, 수학을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다 잘 얻을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중요하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나갔을 때 수학이 어느 정도로 많이 쓰이느냐, 이제 그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서양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게 시작된 이래로부터 수학은 항상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서양 사회는 그랬다고, 동양 사회는 그러지 않았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서당에서 수학 안 가르쳤다. 맞아요. 근데 서양은 계속 가르쳤어요. 유클리드 원론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간된 책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학이라는 것 자체의 중요성, 그리고 수학 교육의 중요성, 그 둘을 나눠가지고 그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 교육의 목적도 맨 마지막에 본 적이 있죠. 네. 그리고 뭘 하려고 해서 제가 다 하진 못했는데 그냥 교육에서 생각하는 그 역량하고 수학 교육에서 생각하는 역량이 똑같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서로 연계되는 건지 네. 그런 설명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뭐 끝내 시작을 하니까 정리를 해야지. 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지? 맞아요. 뭐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잘 알아서들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난 이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걸 찾으셔서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내시면 될 것 같아. 네. 시간이 부족하면 일주일 정도는 더 미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크게. 네. 어차피 다음 주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강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아하. 일주일 정도는 있어도 한 주 정도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수도시랑 해석학 둘 다 수업이 없나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말래. 아하. 아쉽네요. 퀴즈는 봐도 돼. 비교과는 예외야.
오케이. 전공 수업도 아예 없는 거. 그게 뭐냐면 학생들을 그냥 놔버려라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시간은 멍 때리든 집에서 자든 어쨌든 그 시간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야.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히지 말라. 휴지들 수분. 어? 참 좋아한다. 퀴즈를 내가 그 다음 주에 보라 그랬냐? 니들끼리 결정한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보겠다고? 그래. 내가 강제한 적 없어. 조금 쉬고 와서 저기 뭐야 평등 수렴 지난번 마지막에 했던 게 해석학에서 바이어스 근사당식 정리라고 그랬죠. 네. 그게 연속함수를 태구관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면 다항함수로 평등 근사시킬 수 있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평등 근사의 개념 그게 이제 평등 수렴이라고 했으니까 평등 수렴 옛날에 했는데 조금 더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